네, 크리스마스에 눈 대신 보름달이 뜨면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데 성탄절인 오늘 38년 만에 럭키문을 관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번 크리스마스는 주말이 끼어 있어서 3일 동안 여유롭게 연휴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네, 럭키문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족과 연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소식을 하재봉 문화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네, 크리스마스라 아무래도 또 영화 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극장가를 보면 히말라야, 스타워즈, 대호 이렇게 세 편이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적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에 함께 개봉했는데요. 먼저 우리 영화가 지난주 수요일 2편을 개봉했습니다. 그 히말라야 동반 중 목숨을 잃은 그 동료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목숨을 건 도전을 떠나는 어몽길 대장의 이야기 다들 기억하시죠? 그 실제 실화를 영화한 황정민 주연의 히말라야가 지난주부터 계속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45만이 들었습니다. 한 열흘 동안 245만 들었으니까 굉장히 흥행 성적이 좋은데요. 오늘 또 내일 주말을 지나면은 상당히 흥행 성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타워즈 시리즈 7번째로 개봉한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입니다.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는 156만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위를 기록하는 것이 최민식 주연의 영화 대호라는 영화인데요. 조선의 마지막 최고의 명포수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를 둘러싼 이야기를 그린 작품 대호가 세 번째 흥행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내부자들인데요. 내부자들이 665만 이병헌 씨의 그 좋은 연기와 함께 665만 기록하고 있고 더구나 이달 말에 디렉터스 컷 3시간짜리 굉장히 시간이 많이 늘어난 감독판 개봉할 거라고 지금 예고가 되고 있어서 과연 그 뒷심을 또 발휘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조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스타워즈 시리즈가 처음 개봉한 게 1977년입니다. 조지 루카스 감독이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 3부작 3편씩 총 9편을 처음 시작한 것이 77년인데 국내에서는 78년에 처음 개봉을 했습니다. 흥행 성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서울 개봉관 성적이 34만인데요. 그 당시에는 서울 개봉관 10만 넘으면 대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박을 친 건데 문제는 2편이 이제 헐리우드에서 세계적으로 흥행하니까 2편 수입가를 굉장히 높게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2편이 수입되지 못하고 3편이 개봉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2편이 그 TV를 통해서 개봉을 했고 비디오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시리즈의 어떤 연속성이 이제 끊긴 겁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하나의 그 문화적 현상, 정말 스타워즈의 온갖 캐릭터들 또 거기에 많은 명대사들, 스타워즈와 함께 지난 몇십 년 동안 성장한 그런 세대들이 있는데 국내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하지만 이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는 지금까지 스타워즈 흥행 성적이 1편 말고 실패했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열흘 동안 개봉 성적이 총 102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보다는 한국 내 성적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스타워즈 부제가 깨어난 포스인데 어떻게 좀 포스를 좀 보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극장가에서 이 멜로 영화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때 같았으면 크리스마스에 멜로 영화가 좀 많을 텐데 어디 좀 볼만한 영화 없습니까? 사실 그 크리스마스 시즌은 멜로 영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데 최근에 개봉한 한국 멜로 영화들이 흥행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제작자들이 좀 투자를 하려고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멜로가 괜찮은 것은 바로 재개봉한 영화 러브 액츄얼리입니다. 러브 액츄얼리가 2003년에 개봉을 했는데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TV가 아니라 극장에서 재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흥행 성적도 좋고요. 그리고 사실 이터널 선샤인 역시 2005년 개봉 영화인데 지난달 재개봉해서 30만 명을 모았습니다. 오히려 처음 개봉했을 때보다 흥행 성적이 더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 재개봉관의 흥행 성적을 러브 액츄얼리가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재개봉 요즘 그 붐인데요.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그녀에게라든가 아니면 이와이 순지 감독의 오겐키 데스까 기억나시죠? 이 러브레터도 내년 1월 초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네, 연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과도 함께 볼만한 영화 많이들 찾을 텐데요. 어떤 영화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렇죠.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서 몬스터 호텔 2가 있습니다. 몬스터 호텔 1편도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몬스터 호텔 2는 뱀파이어 엄마와 인간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뱀파이어 데니스가 주인공입니다. 예. 이 데니스를 몬스터로 키우기 위해서 몬스터 트레이닝을 벌이면서 펼쳐지는 정말 포복절달만한 웃음, 또 개성 강한 캐릭터, 재미, 그리고 감동까지 상당히 흥행 성적도 괜찮고 또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모르는 네.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이 어린 왕자를 바탕으로 해서 그 엄마의 인생 교육표대로 살고 있는 어린 소녀가 이웃집 괴짜 조종사 할아버지의 그 이야기 속 어린 왕자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스누피 탄생 65주년이에요. 그래서 예. 65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스누피 더 피너츠 무비라는 영화도 좋은 네.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영화는 좀 약간 재밌다 싶은 알려진 영화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다양성 영화도 빼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 좀 외로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솔로족들 네. 볼 수 있는 뭐 영화 같은 건 없을까요? 외로운 사람들이 이런 영화 예. 보면 더 외로워질 수가 있는데요. 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는 영화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영화는요, 15년 전 가족을 떠난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그 홀로 남겨진 이복 동생을 만나는 네 자매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감독 자신이 그렇습니다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지금까지 만든 영화들이 전부 잔잔하면서도 굉장히 가슴을 흔드는 예. 그런 어떤 이야기가 담고 있는데요. 배우들의 명연기 그리고 좋은 감독의 연출 굉장히 좋은 반응 얻고 있고요. 또 이웃집에 신이 산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독창적인 영화예요. 이웃집에 살고 있는 어떤 신, 일종의 그 천지창조 판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브뤼셀에 살고 있는 고집불통 어떤 열혈 야구관과 또 신의 아내 그리고 자유분방한 신의 아들 예수 네. 어떤 여러 가지 그 판타지 성향의 그런 이야기가 독특한 상상력으로 그려지고 있는 영화. 이웃집에 신이 산다도 독특한 예. 영화를 찾아보시려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에 볼만한 영화들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볼만한 공연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아까 저 흥행 영화 1위가 예. 히말라야인데요. 주인공이 예. 황정민 씨잖아요. 근데 황정민 씨를 스크린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황정민 씨, 물론 스크린 속에도 살아있지만 그 황정민 씨를 무대에서 만날 수가 있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오케피라는 오케피. 뮤지컬인데요. 네. 요즘 이제 최고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뮤지컬 오케피, 일종의 뮤지컬 어벤져스 군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초호화 캐스팅입니다. 정말 그 배우들 자체가 황정민 씨를 비롯해서 오만석, 서범석, 김원혜, 송영창, 윤공주, 리나, 박해나 뭐 정말 뮤지컬 보시는 예. 분들은 이름만 들어도 입이 쩍 벌어질 수 예. 있는 이른바 뮤지컬 어벤져스 군단이 모여가지고 만든 영화 뮤지컬인데요. 그 황정민 씨가 너무나 그 가슴이 벅차다.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다. 자, 10년 후에도 이 스태프 그리고 이 작품 다시 뭉치자,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감을 밝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발레 호두깎이 인형. 네. 정말 이 호두깎이 인형은 1892년 12월에 초연된 이후에 차이콥스키 음악 그리고 많은 그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립발레단과 예술전당이 함께 이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의 그 안무가가 만든 그 작품을 재현하고 있어서 상당히 작품 수준도 높고요. 또 역시 호두깎이 인형은 또 이렇게 연말에 봐야 예. 그렇죠. 제맛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특별히 뮤지컬을 또 좋아해서 오케피라는 뮤지컬이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봉 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